CR 사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인 1973년에 함석헌 선생님을 처음 만나뵌 이래로 함 선생님께 여러가지 배우면서 CR 사상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CR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CR 사상을 연구해 왔다고 볼 수 있죠. CR 사상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밀, 정체성, 주체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왕조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또 남북이 분단되고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독재가 오래 지속되었는데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 또 오늘날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드라마, 영화라든지 또 가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한류 같은 것이 또 가능할까? 이런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어떤 숨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룩하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이 한국 근현대사에 안고 있는 어떤 비밀, 그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근현대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나는 CR 사상이 한국 근현대사의 이러한 주체성과 정체성, 한국 민족이 일으킨 이 비밀의 근거가 CR 사상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일, 아주 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이야기, 전체로 보는 이야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고 크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 역사와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근현대는 동서문명의 만남과 민중의 수적 자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문명의 만남, 민중의 주체적 자각, 이 두 가지는 참으로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민족 5천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비로소 우리 민족은 서양 정신문화와 동양 정신문화의 만남과 합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합류를 융합을 이뤄냈어요. 동서 정신문화의 창조적 만남과 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오늘날 한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중의 주체적 자각, 이 일도 한국민족 5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민중이 해방되어서 민중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나라를 펼쳐간다. 이거는 한국 근현대 이전에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문명의 만남과 민중의 주체적 자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동서문명의 창조적 융합과 만남이 뭘 제대로 이룩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기독교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기독교는 배척을 하고 정치, 기술, 문화만 받아들였죠.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도 우리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의 전통이 일본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서양의 기독교 정신문화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면은 서양 정신문화의 가장 깊은 중심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독교를 모르면은 서양 정신문화를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은 서양의 정신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기독교, 또 과학정신, 민주정신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중국과 일본이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남미를 보더라도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또 인도를 보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서양 정신문화를 그 중심에서 깊이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자기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인 나라는 없습니다. 남미는 카톨릭과 기독교를 깊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자신의 주체적인 전통 문화는 완전히 배제하고 제거한 상태로 그렇게 한 거죠. 아프리카도 제대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만은 나라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남북이 분단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또 군사 독재를 경험하면서도 서양의 정신 문화를 깊이 받아들이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을 실현했죠. 이렇게 일제 식민지를 그 고통을 견뎌내고 남북 분단과 민족 전쟁을 견뎌내고 오랜 군사 독재를 견뎌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도 동서 정신문화의 융합을 이뤄내고 민주적 시민을 확립하고 이런 것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없으면 민주화와 산업화는 불가능하죠. 또는 한류도 없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150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이겨내면서 동서정신문화를 통합하고 민족의 주체적 자각을 이뤄냄으로써 한민족이 여러가지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CR 사상은 바로 이러한 한국 근현대의 정신과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철학이고 사상이라는 겁니다. 한국 근현대의 중심에서 한국 근현대의 절정에서 CR 사상은 생성되고 또 발전되었죠.
그 씨알사상 속에 한국 근현대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비밀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동양 정신문화와 서양 정신문화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전통가 트로트 가요 같은 걸 이렇게 텔레비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락이라든지 곡조 또 가사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세계적인 정신과 곡조를 담고 있어요. 세계적인 어떤 문화라고 할까, 세계적인 어떤 감각이 거기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겉으로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서양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난방장치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이게 전통 한국적인 거거든. 겉으로는 서양 건물이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 전통적인 문화가 살아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서양 옷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 문화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전통 문화를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서양 정신 문화가 또 서양 기술 문화가 압도하니까 겉모습은 서양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활의 속으로 들어갈수록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그런 알맹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씨알사상은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 독립운동을 계승해서 유영모 함석헌이 정립한 민주생활 철학입니다. 씨알사상은 한국 근현대의 중심과 절정에서 형성된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또 동서정신문화를 창조적으로 회통하고 융합한 대종합의 사상이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을 일으키고 민중의 정신과 삶을 고양시키고 심화시키는 민주생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제가 한 가닥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의 그 정신사의 최고 절정과 중심은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 독립운동과 3.1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 독립운동에서 한민족의 정신이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게 구현되고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혁명에서 한민족의 정신과 기계가 가장 순수하고 높고 심차게 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알사상은 안창호 이승훈의 교육 독립운동을 계승한 것이고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감옥에 갇히고 오산학교가 불타고 이렇게 되니까 유영모 선생이 교장으로 갔고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평안고부를 자퇴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함석헌 선생이 이 오산학교로 편입하면서 유영모와 함석헌이 거기서 만나서 함께 평생 사상을 형성해 갔는데 이 두 사람이 평생 형성해 간 것이 씨알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알사상에는 한국 근현대의 중심과 절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안창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은 동서정신문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정신문화의 만남과 민중의 주체적 자각이 안창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에게서 가장 잘 구현되고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정신과 철학이
안창호, 이승원, 유용, 맘석헌 또 이들의 씨알상에 잘 표현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창호, 이승원의 교육 독립운동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중의 정신과 삶을 고양시키고 민의 주체적 자각을 구현하는 그런 교육운동이었거든요. 가장 민주적인 운동이었어요. 씨알상도 민을 주체로서 깨워일으키는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날 왜 이 씨알상, 안창호, 이승원, 유용, 맘석헌이 중요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3.1혁명과 촛불혁명을 말하고 있어요. 올해가 3.1혁명 100주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3.1 운동에 대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겉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1 혁명의 정신과 철학을 정말 체화하고 계승하고 있느냐? 나는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인물도 3.1 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3.1 운동의 정신과 철학이 뭔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100년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 3.1 운동이나 3.1 혁명은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념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이에요. 그 3.1 운동, 3.1 혁명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촛불혁명을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은 촛불혁명도 촛불혁명의 정신과 철학을 밝혀서 그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구현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도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3.1 혁명과 촛불 혁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려면은 국민의 민주적 시민정신, 그 시민정신의 철학과 사상이 확립되어서 우리 삶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뿐이에요. 씨알 사상은 3.1 혁명과 촛불 혁명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1 혁명이나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씨알 사상을 꼭 가지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3.1 운동과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한 사람 한다섯 사람의 정신과 삶 속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정신과 철학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열망, 동서 정신 문화를 융합하여 세계 보편적인 시민정신을 구현하려는 열망, 그런 열망이 한국 근현대의 중심과 절정에 있는데, 그런 한국 근현대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이 3.1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 촛불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보면 3.1 혁명과 촛불혁명에는 한민족의 정신과 철학,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려는 동서 정신문화를 융합하여 세계 시민적 보편 정신을 이룩하려는 그런 정신과 열망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민중의 주체적 자각을 이루는 민주정신, 동서 정신문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세계 보편적인 시민정신, 이런 정신을 실현하려는 열망이 있어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촛불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오늘날 한류가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근현대는 통합혁명에서부터 3.1혁명을 거쳐 오늘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의 정신적 발전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근현대는 말 그대로 한민족의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조선왕조의 낡은 봉건적 가치관이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또 중국 중심의 아주 폐쇄적인 정신문화에서 벗어나서 동서를 아우르는 세계 보편적인 시민정신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이지요. 통학에서 시작해서 3.1혁명과 촛불혁명 거쳐서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이 민주정신과 세계 시민정신은 CR 정신 속에 아주 알뜰하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정신과 세계 시민정신, 그것이 CR 사상의 핵심 정신이고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실현해가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이 있죠. 이 신영복 선생이 한국 근현대 이런 사명과 과제를, 그러니까 민주정신과 세계 보편적 시민정신을 실현해가는 이 성숙과 발전의 과정으로서 이 한국 근현대사의 이 사명과 과제를 이 신영복 선생은 녹두 CR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분이 자세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이니까 붓글씨로 녹두, CR이라고 썼는데 R은 아레아자를 썼어요. 아레아자, CR 그렇게 써놓고 나서는 그 아래다가 녹두꽃이 지면 녹두 CR 열매 맺지,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난 이 신영복 선생이 아주 시대를 보는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근현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녹두라는 말은 통합혁명 정신을 나타내요. 전봉준을 녹두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녹두는 CR 가운데 아주 작은 CR이에요. 녹두꽃이 지면 녹두 CR 열매 맺지. 전봉준의 동학 농민 전쟁은 장엄하게 불타올랐지만은 또 장엄하게 실패했어요. 교육이나 훈련이나 준비 없이 일어났다가 아주 훈련된, 현대화된, 조직된 일본군 2,000명에게 몰살당했죠.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정말 참혹하게 당한 거죠. 이게 갑오 농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예요. 국민을 깨워 일으켜야 된다. 국민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육운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처음에 일어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의 이 국민교육운동은 2년 정도밖에 지속 안 됐지만은 물론 큰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너무 혼탁해요. 거기 친일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완용이 회장도 해요, 독립협회. 그리고 서재필, 윤치호 등등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민중에 대한 불신과 멸시를 뿌리 깊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신이 철저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서양 정신문화를 깊이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동서 정신문화의 깊은 창조적 만남을 이룩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민주화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배운 안창호는 완전히 서양 정신 문화를 깊이 받아들여서 동서 정신 문화를 창조하고 융합시켰을 뿐 아니라 밑바닥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한 민주정신의 바탕을 둔 교육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안창호처럼 철저한 이런 민주정신의 사무친 지도자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이 일으킨 교육 독립운동, 또 신민의 운동, 그 이후에는 민주공화의 원리가 아주 확립되어 있어요. 민중주체의 원리가 아주 확립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민중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민중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원칙이 확립된 거죠. 안창호를 따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의 이 CR 사상은 철저하게 민주적인 사상, 그러면서도 민족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서양 중심 문화를 가장 깊고 철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에게서 동서문화의 창조적인 융합이 이루어졌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이, 민주정신이 가장 순수하고 온전하게 구현되었다. CR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정신을 심화하고 성숙시킬 수가 있고 세계 보편적 시민정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정신이 성숙하고 발전해 가려면 이 CR 사상을 공부하고 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도 한국 문화가 성숙할 수가 있고 우리 사회도 내적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되어서 민족 통일의 길로 나가고 세계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과 철학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룩한 민주화도 발전되기는커녕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고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어요. 산업화도 얼마든지 후퇴하고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죠. 한류라고 하는 것도 꼭 발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한류 열풍이 더 심화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도 한국 근현대의 정신과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체화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성품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